반갑습니다. 진로 상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진로 상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진로 상담을 학교에서 이제 배우신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주로 뭐 이렇게 그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아동 청소년에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특화돼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그 상담 학과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진로에 대해서 좀 배우시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이제 특별히 아동 청소년에 특화되지 않은 그런 그 수업을 하신 분들은 진로 상담이란 과목을 아예 안 배우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배우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실제로 접해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로 상담은 물론 아동 청소년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진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인생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전생애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제 직업 상담이 청소년에게 좀 더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측면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참고해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챕터 첫 번째 챕터에 보시면 청소년 진로 상담의 이제 이론적인 기초라고 하는 거 보시면 큰 1번에 청소년 진로 상담의 정의 보시면 이제 의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진로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내담자, 청소년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진로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생 동안에 진로 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돕는 과정에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직업 선택을 준비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진로 문제, 이제 직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잘 해결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진로 상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반 상담의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용을 해야 되는 거 당연하죠. 그 상담적 원리 그리고 상담적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거기 이제 플러스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진로 검사, 그다음에 진로 정보 이런 도구들. 사실 진로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진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냐, 이해가 있냐, 가치관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상당히 이제 진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 그래서 최신 정보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그 진로 상담할 때 보면 왜 그 직업 카드 뭐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직업 카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롭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옛날 카드를 쓰면은 이 카드에서 이미 없어진 직업이 있고요. 여기 없는 그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카드가 업데이트 돼서 저도 이제 그 직업 카드가 이렇게 몇 년도판에서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이제 이럴 정도로 최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충분히 잘 얻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촉진적인 관계 형성, 이제 라포 관계를 형성하고 뭐 이런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양가로 2번에서 진로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들은 뭐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진학 혹은 직업 선택. 이제 그 아이들이 보통 이제 요게 주로 해당되는 건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할 거냐 아니면 직업을 선택할 거냐, 뭐 이제 뭐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진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라포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당연하겠죠. 상담이니까요. 동그라미 3번은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담적 접근을 해 나간다. 그래서 진로 발달 이론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담자가 자기 이해를 적절하게 하고 있냐, 그래서 자기의 어떤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냐, 진로에 대한 정보라든지 어떤 이런 이해도는 높은가, 뭐 이런 것, 준비도는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담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 과정과 기법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로 의사결정들을 이렇게 잘 체득해서 거기에 따라서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동그라미 5번에서는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진로 정보를 이제 얻기 위한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에서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는 거. 동그라미 6번에서는 이제 각종 진로와 연관된 검사들, 심리 검사들이 잘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윤리 강령을 따른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동그라미 9번에서는 개인차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 그럼 중학교 1학년을 다 똑같이 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에서 보시면 주요 용어, 이제 그 진로 상담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진로라는 용어와 이제 직업이라는 용어,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로라는 용어는 이제 사실은 뭐 길이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생애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에 걸친 과정이고 어떤 한 순간에 이제 완성이 되거나 어떤 한 순간에 결정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제 그 큰 차원에서 큰 긴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총체적인 개념이다. 직업과 연관된 어떤 총체적인 개념, 모든 걸 포괄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점에서 보시면 과거와 미래를 포괄한 매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진로다. 그래서 인생 진로, 이제 60, 70이신 분들도 이제 어떤 인생 진로를 이렇게 고민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사로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직업에 대해서. 직업이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어떤 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보수를 받는 거. 그래서 이제 수입과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부적인 두 번째 점에 보시면 한국 직업 사전에서 나온 직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윤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이제 어떤 뭐 사기치는데 내가 동원이 된다든지 이런 건 직업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사기꾼 이건 직업이 아니잖아요. 도둑꾼 뭐 이렇다고 해서 직업이라고, 싸움꾼 이런 것들이 직업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직업이다. 자원봉사를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직업은 뭐고, 그래서 자원봉사는 어떤 자원봉사를 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을 동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입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성을 이제 동반해야 된다는, 계속성을 동반한다는 건 뭐냐면 윤리에도 문제가 없고 경제적이지만 뭐 오늘 하고 끝내, 그럼 직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시적인 거 이런 건 뭐 우리가 흔히 뭐 그 알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뭐 그 일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직업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성, 그래서 윤리성과 경제성과 계속성 이 세 개가 담보되어야 이제 직업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어떤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이고도 감정적인 일, 이런 것들을 직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르겠죠. 진로와 직업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진로 선택 그리고 적용, 발달, 이것에 초점을 둔 교육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생애적인 진로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대에 맞춰서 이 사람이 어느 연령대냐, 그리고 그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다 다르게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진로 교육이 되겠고, 직업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 이런 것도 직업교육이 되겠고요. 현재 직무를 이제 잘하기 위해서, 이걸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교육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직업과 연관된 교육, 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하기 위한 교육이냐, 아니면 그 직업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냐, 그 연관된 게 직업교육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진로 상담과 직업 상담, 당연히 다르겠죠. 진로와 직업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진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진로 지도를 위한 수단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개인이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전생애적인 진로 발달, 진로 계획, 진로와 직업 선택 과정과 결정, 그 다음에 실천, 직업 적용, 진로 변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담적 접근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진로 상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택 가능한 직업을 결정한다든지 직업과 직접 연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조건들,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조건, 그다음에 취업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취업을 돕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 상담 이런 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로 지도와 직업 지도라고 하는 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진로 지도라고 하는 것은 그 표의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진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하고 적응 문제 등에 조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 지도가 되겠고, 직업 지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 줄 가운데 보시면 스스로 적합한 직업을 선택해서 종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우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안내하고 조언하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런 것들을 직업 지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진로 발달과 진로 수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는 직업이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진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지속되는 과정인 거죠. 평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그다음에 나이가 들었을 땐 나이가 들었을 때대로, 노인이 됐을 땐 노인이 된 대로 평생에 걸쳐서 이제 진로 발달이 일어나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제 각 개인이 자기가 설정한 진로 목표에 근접해 가고 그 목표에 달성해 가는 과정을 진로 발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진로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진로에서 다른 진로로 이렇게 수정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진로 수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주된 동기는 뭐 주어진 진로에서 더 발전한 이런 기회가 생겼다든지, 뭐 원래 진로가 차단이 됐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진로를 수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괄의 4번에서 초등학생의 이제 진로 상담, 초등학생, 그 뭐 초등학생들도 진로 상담을 이제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 상담은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하게 되냐면 진로 인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 진로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라는 거. 아, 내가 이제 그냥 뭐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냥 뭐 학교에서 수업하라니까 앉아서 수업 듣고 숙제 해오라니까 숙제 해오고 이게 아니라 진로라고 하는 거. 내가 이제 어떻게 그 인생을 내가 그 이제 진로라는 건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직업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만들어준다. 자기 소질, 자기 인식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신의 소질과 흥미를 발견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서 시작이 되죠. 진로는 당연히. 그래서 일에 대한 세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내 소질은 뭐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난 그림을 잘 그려.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 그림 그리는 일을 해? 아니면 뭐 디자인하는 일을 해? 뭐 이런 거. 그래서 일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이제 키워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기초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개인의 진로 의식을 증진시키고 진로 의식과 함께 동기를 부여하는 단계. 이런 단계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 이제 진로 상담에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초등학생 진로 발달의 특성들은 동그라미 기억에서 긴즈버그에 의하면, 긴즈버그가 이제 진로 그 상담 모델을 이제 제시한, 진로 발달 모델을 제시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이 긴즈버그는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진로 발달 단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초기에는 환상기, 그 다음에는 이제 잠정기, 그 다음에는 이제 현실기 이렇게 이제 해서 진로 발달이 일어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가 이제 진로 발달 단계에 있어서 환상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긴즈버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환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면 다 돼, 뭐 이런 환상들. 그러니까 뭐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환상들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긴즈버그 말고 슈퍼라고 하는, 동네 슈퍼마켓 할 때 이제 그 슈퍼랑 스펠링은 같아요. 근데 이제 유명한 학자입니다.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슈퍼는 이제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5단계로 이제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긴즈버그가 이야기한 것과 슈퍼가 이야기한 건 약간 다릅니다. 긴즈버그는 젊었을 때까지만 얘기를 하고 슈퍼는 늙었을 때까지를 이야기한 특성들이 있는데, 이 슈퍼 이론에 따르면 초등학교 시기는 성장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슈퍼 이론에서는 초등학교 단계가 성장기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 긴즈버그의 환상기와 슈퍼의 성장기의 특성들이 그대로 나타나지는데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뭐 이제 내 능력이나 가능성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소리 해대는 거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나 가능한 거죠. 환상적이니까요. 성장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얘네들이 그런 가능. 독단적인 뭐 특정 직업을 선택하게 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뭐 선택한 건 놀이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나는 왕이 될 거야. 지금은 왕이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잖아요. 뭐 이제 특정한 나라,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만 왕이 있는데 거기 나라에 가서 지가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왕이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환상기의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표출하려고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환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고요. 자기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자기 욕구 충족을 직업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리을에서는 자신의 흥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나 활동들을 이제 통해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그래서 다양한 놀이를 얘네들 놀이를 야 무슨 왕이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얘네들이 놀이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가이드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방법들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동그라미 3번에서 진로 상담 방법으로는 동그라미 기억에서 자신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뭘 잘하는구나. 나는 어떤 특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넓혀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직업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일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좋다라는 거.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이제 어떤 얘네들이 개념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개념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규칙이 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활동적인 그런 게임을 통해서 점차 이런 진로 상담에 대해서 접근해 나가는 것도 효과적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에서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해석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서 자아 존중감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야 얘네들이 적절하게 자기를 이제 객관적인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동그라미 니음에서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언어 구사 능력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언어 이외의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서 보시면 중학생의 이제 진로 상담.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올라가면 얘네들 어떻게 진로 상담을 해줘야 되냐. 중학생이 되면 그래도 조금 더 현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중학생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 흥미에 대해서 객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어느 정도구나. 친구들 중에 내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적성, 흥미 이런 것도 내가 객관적으로 친구들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가운데쯤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자기가 선택 가능한 직업군. 그러니까 내 능력이라든지 내 적성에 맞는 직업군이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진로 목표에 따르는 잠정적인 진로 계획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커서 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 거야. 뭐 이런 잠정적인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된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중학생 진로 발달의 특성으로는 동그라미 기억에는 이제 능력 단계와 가치 단계, 자기 능력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일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이런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동그라미 니은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형식적 조작, 피아제 이론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디귿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어떤 가치관, 그 직업은 어떻다라고 하는 가치관 그리고 이제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죠. 동그라미 리을에서는 첫째 줄 끝부분에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학업 성적, 직업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난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결정해보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동그라미 미음에서는 이제 친구들
친구들을 준거 집단으로 삼아서 친구들 대체로 뭐라고 얘기하나라고 하는 걸 중요한 어떤 근거로 삼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설정하는 친구들이 이러면 이제 그걸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요 시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진로 상담. 그럼 중학생의 진로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시기에도 구체적이 될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중학생 아이들이 자기 능력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그 능력이 뭐 이제 진로를 딱 선택하는 시점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구체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학업이라든지 진로 심리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평가해 주는 게 필요하다.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이제 진로에 대해서 얘네들을 평가를 할 때는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평가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말로 진술하는 것과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는 거 이 사이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육,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부모 상담도 함께 병행하는 거.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도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긍정적인 뭐 직업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리을에서는 또래를 활용해서 이제 어떤 집단 상담으로 이렇게 진로 지도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진로 지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6번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진로 상담은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 고등학생들은 이제 좀 구체적이 됩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 사실 고3 정도가 되면 자기 한계라고 이 시기에 벌써 한계를 아니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자기 능력이 어떻구나라는 걸 이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진로를 이제 그 고등학생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이런 것들이 되고요.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거 이런 것이 효과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적에 비춰봤을 때 그 학과는 어느 학과를 가서 자기는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는 고등학생 진로 발달의 특성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이 또래 집단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암만 해도 중고등학교 때가 그게 크니까요. 그리고 직업 선택에 있어서 직업 선택의 가치, 일에 대한 기대의 보상, 직업 환경, 의사결정 효율성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직업에 대한 탐색 플러스 자기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합니다. 나는 뭘 잘할 수 있고 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구나 이런 거. 그래서 여러 직업군 중에서 좀 이렇게 줄여나가는, 좁혀나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자신에 대한 폭넓은 정체감을 형성해 여러 영역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정체감을 형성하고요. 타인에 대한 이제 지각도 이제 증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이런 것들도 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리을에서는 가상적 추론 능력이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업 포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이런 경향성으로 나타나지게 된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진로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동그라미 기억에서 끝부분에 직업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담도 필요하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 일과 직업에 대한 정보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진학하기 위한 어떤 학과 정보를 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의사적인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잘 가이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이제 미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큰 2번에서 그러면 청소년 진로 상담에 있어서 그 왜 초중고 다 포함한 거죠. 청소년 진로 상담에 있어서 목표와 필요성을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청소년 진로 상담의 목표는 동그라미 1번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해요.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켜야 된다. 3번 정보 탐색 그다음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키워준다. 동그라미 4번 직업관, 직업 의식 이런 것들을 이제 건강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그라미 5번 합리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나는 뭘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키워나간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6번에서 보시면 진로 발달 단계별로 진로 상담의 목표. 이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걸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단계는 진로 인식 단계.
진로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흥미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 앞에서 하는 거 다 여기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생 단계는 진로 탐색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내 그 재능 이런 거와 비춰서 어떤 직업들이 있구나. 직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진로 탐색 단계입니다. 그래서 직업의 어떤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단계. 그다음에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진로 준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대학생이 되면 진로 전문화 단계, 이제 직업 전선에 딱 뛰어들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들을 이렇게 습득하고 이 능력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 전문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청소년 진로 상담의 필요성, 청소년 진로 상담이 왜 필요하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는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상담이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 아이들이 진로와 연관해서 나는 뭐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거가 다 진로와 연관된 고민들인 거죠. 그래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뭔가를 잘 파악해야 된다. 실제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실제로 아이들 청소년들 문제는 성적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2순위는 보통 진로에 대한 문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가 성적과 진로. 동그라미 3번에서는 그럼 그 문제를 누구랑 얘기하냐? 제일 많은 게 친구입니다. 친구, 그 다음에 뭐 선배 뭐 이런 사람들. 대신에 이제 그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이런 건 대단히 비중이 낮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그래서 선생님과 전문가들, 상담 전문가들, 진로 상담 전문가들이 이 청소년 아이들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3번에 보시면 청소년 진로 상담자들의 역할과 자질, 어떤 역할,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가로 1번에서 보시면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발달 단계에 있구나, 발달 수준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이 연습이 되는 거예요. 상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는 개인이든 집단이든 간에 검사를 실시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검사 결과를 보고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서는 정보를 탐색하거나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있어야 된다는. 직업이 워낙 빨리 바뀌고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그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서는 윤리 문제에 대해서 요즘 상담 윤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담 윤리 마찬가지로 진로 상담에 있어서도 어떤 윤리적인 그런 것에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서는 기본적인 연구 및 평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가로 7번에서는 이제 코칭과 자문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그리고 지식적인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상담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이드를 해주는 측면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로 상담에 있어서는. 그래서 코칭과 자문에 대한 기술적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양가로 8번에서는 슈퍼비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지식인 부분을 보시면 미국의 이제 진로 발달 학회에서 제시한 진로 상담자의 역할은 이런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과 진로 목표를 구체화시킬수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심리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고 진로 선택의 대안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제 부여, 뭐 계획, 경험하기 등을 통해서 탐색 활동을 격려해야 돼요. 직업과 연관된 탐색 활동들을 격려하는 능력,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설계 시스템, 진로 정보, 직업 정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역할이 필요하고, 의사결정 기술 향상을 위해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진로 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인 전략과 기술을 가르치고 이력서를 이제 더 잘 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대인관계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어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능력, 직업과 삶의 다른 역할들,
그러니까 직업 때문에 뭐 어떤 부부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라든지 뭐 이런 친구 관계에 갈등이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윤리적인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 그런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진로 상담사들이 가져야 되는 이런 능력 그리고 역할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 발달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가이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